지금 요 TV에 요렇게 치태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동영상이 있네요. 나오는 그 프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또 그 마스크 안에 입 냄새가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저 현미경에 보여지는 저 세균이나 바이러스 덩어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박정희 사모님, 저 보니까 막 지렁이 같고 막 꾸불꾸불거리고 저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였으면 좋겠어요. 현미경은 뭐 엄청 예, 현미경이라도 봐서라도 보는 게 좋겠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바라봐서 보이는 세상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 있고, 봐도 눈으로 봐서 안 보여지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세워봐봐. 딱 네. 그때 걸쳐서. 지금 저 TV 속에 있는, 입 속에 있는, 구강에 있는 세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방적인 시각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야, 입안에 저렇게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저 세균 덩어리네. 이 세균 덩어리가 모인 집합체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장내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많다고, 왜 이렇게 우리 몸을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흡수시킨다는 말이 다름이 뭐냐면은 세균의 왕성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몸에 기생하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사람과 세균의 꺼달래요. 네. 사람과 세균의 공생을 일방적인 관점으로 한쪽은 유해한 존재, 해로운 존재로만 바라보니까 이런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이 뭔 거죠? 사람을 세균으로, 바이러스로 보니까 저 사람하고는 불접촉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계급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에서 보면은 접촉해서도 안 돼. 다시 말해서 똥이나 오줌, 우리 몸에 오셨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예.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다 척결의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해답은 뭐예요?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공기는 차단이 돼. 저기 앉으실래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예.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걸로 인한 폐해는 더 크다는 거지. 우리 딸내미가요, 독서실, 예를 들면 학원에서, 카페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딸아이보고 제발 마스크 좀, 턱 마스크를 써라. 엄마, 아니 아빠 그러다 맞아 죽어. 눈총 맞아. 또 카페 주인이 온대요. 와가지고 저 마스크 좀 똑바로 쓰실래요? 왜 그러냐? 가만히 해보니까 옆에서 찔러. 저놈 마스크 좀 똑바로 쓰게 하라고. 아이고, 비가 왔다. 예, 오셨어요? 박윤 사모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이거지. 결국은 세상은 뭐예요? 믿음, 확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믿는 거죠. 이 TV나 매스컴에 나와서 보여지는 것이 뭐다? 옳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레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각인시켜줘요. 각인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거야. 틀리니까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덕분에 우리 딸아이는 사회적인 환경, 여건이 결국은 밀폐된 공간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마스크를 썼어요. 덕분에 입 주변에 포진이 엄청 생겼어. 그게 마스크만의 문제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마스크가
그렇게 따지면 왜 하필은 마스크 쓴 고부위만 그렇게 생기냐 이게 딴 데도 생겨야 되는데 물론 딴 데도 생겨요. 프랙탈이라는 관점에서는 얼굴에서 입에 해당되는 자리가 팔꿈치에 해당이 돼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타구니에도 해당이 돼. 자궁에도 해당이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다 연결이 되는 관점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마스크 생활이 그 아이의 몸을 더 파괴시킨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마스크가 어떤 거에는 해결책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그 TV에서 보여지는 현미경에서 보여지는 그 세균은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 즙벽기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이 결국은 입안에 있는 소화제가 그런 세균인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세균이 왜 많이 번식을 할까요? 염증이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거를 해결해야 될 청소해야 될 쓰레기가 많다고 하니까 쓰레기통이 많은 거고 쓰레기차가 많이 오는 거예요. 청소할 게 없으면은 그렇게 번식하지 않는다고. 결국은 우리가 도시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파트가 고층 빌딩이 생기는 이유는 제천에 고층 빌딩이 적은 이유는 서울에 도심 한복판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어. 여자도 많고 응. 젊음도 많고 응. 제천에 살아봤자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제천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에는 사회적 거리가 너무 잘 지켜지는 거지. 왜? 거기에는 먹을 게 없거든. 이제 뭐 만날 이유도 없고. 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요? 도시의 도심 집중화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도시에 먹을 게 없게 만들어 주면 돼. 자꾸 뭐 부동산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지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뭐 혁신 도시를 만든다, 기업 도시를 만든다 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덕분에 뭐요? 서울에도 아파트 가지고 혁신 도시, 세종도 신도시에도 또 특혜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1가구 2주택이 돼버려. 꼭 먹고 알 먹고로 만들어 주게 만들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일인 거지.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물질, 소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 욕망의 분출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만 세뇌 주입시키니까 세상은 가지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나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선과 악 서로 구분을 짓는다, 경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뭐예요? 결국은 선거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좌파, 우파, 민주당, 국민의힘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지 세력은 다 있어요, 양쪽에. 하지만 결국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중도층인 거예요. 경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것도 뭐예요? 세균도 좋은 세균, 나쁜 세균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경계에 있는 세균들이 있다. 좌우의 눈치만을 바라보는 거지. 어느 게 더 돈이 될까? 어느 쪽에 붙는 게 잘 가셔요? 더 이로울까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세균이나 코로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렇게 가요.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코로나를 뭐요? 적대시하는 순간 제가 예를 들면은 어느 당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그 당에서 저를 하나의 적대 세력으로 보는 순간 저는 뭐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당에는 못 붙는 거야. 싫어도 뭐야? 저 당, 이 당은 더 좋은데도 이 당에서 나를 미치면은 저 당이 싫어도 저기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 좋은 세균도 결국은 뭐요? 우리가 그 세균을 아군으로 만들고 친구로 만들고 이웃으로 만들지 않고 원수로 적으로 상대하는 순간 뭐예요? 걔는 적이 돼버린 거야. 나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암, 중풍, 발목빔, 상처를 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적대시 생각하는 순간 걔는 나를 끊임없이 뭐한다? 파괴시킨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왜? 걔가 내 몸의 일부니까 그 상처조차도 내가 도려내는 순간 뭐요? 잘려나가요. 그래도 내 살덩이도 아프지만은 내 한 몸의 일부로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아셨죠? 네, 그냥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니까 잔소리가 되니까 또 이게 자꾸 뭐 그러니까 자꾸 뭐 병명으로 봐요. 이게 입안에 마스크 뭐 안 써서 염증이 생겼다 뭐 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위장의 소화기 문제로 인해서 구취가 생긴다고. 그럼 뭘 해야 될 일이에요? 위장을 치료해야 된다고. 치과 갈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한 얘기, 이 모든 것은 그거는 뭐의 문제라고? 잇몸병이래. 잇몸병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척추란 얘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내장기관이라는 얘기고.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전신의 문제라는 거. 단순히 입의 문제라고 해서 입안만 들여다볼 일이 아닌 거지. 제가 하니까 이빨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이거 골마가지고 이빨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어느 순간 뭐예요? 남창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얘가 대신 그 스트레스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얘가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럼 이쪽을 씹을 수 있어요? 못 씹어요? 못 씹는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작정하고 이쪽으로만 씹었어요.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프지? 이 아픔을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여기에만 양치만 열심히 했어요. 어디를 안 하고 왼쪽은 건드리지도 않고 반대편만 열심히 양치질을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여기가 안 아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관심을 뭐 한 대만 가지면 돼요? 딴 데 가져도 돼. 여기가 아프다면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지. 이쪽 어느 순간 뭐예요? 제가 오른쪽 윗니를 임플란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좀 불편해.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은근히 많이 씹다 보니까 얘가 혹사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프다는 의미는 제발 좀 쟤도 좀 써. 나만 쓰지 말고 나 좀 쉬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쉬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이다. 아프다는 게 무조건 왼수 덩어리가 아닌 거죠. 아프기 때문에 남창규 원장이라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남창규 원장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니까. 그것도 보고 싶은데. 아파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아픔을 매개체로 해서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뭐요?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왜 오셨지? 그 왜 오셨지라는 게 오지 말아야 될 존재가 오셨다는 게 아니라 반갑다는 거지죠. 걔가 사람 보면 꼬리 짖어요. 멍멍거려. 왜 짖을까? 왜 꼬리를 칠까? 꼬리 치는 것만 딱 봐도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단순히 짖는다고만 해서 왜 짖냐고 몽둥이 들 일이 아니라는 거지. 자, 또 저도 커피 한잔 했으니까 또 기운 받아서 커피 힘에 의존해서라도 여러분들 또 치료해 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응? 달력이요. 원래 내년에는 달력 나오는데 내년에는 달력 없어요. 잠깐 들어보셔. 제가 달력 살 돈 가지고 뭘 샀냐면은 요거 뭐 샀지? 골동품 사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골동품을 보면서 이 고물을 보면서 남창규 원장이 돈을 하도 이런 데다 돈 써가지고 달력 살 돈도 없구나. 원래는 손 빨아야지. 아셨어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 그 의미 속에서는 뭐요? 이 달력이 일상이 되면은요, 달력의 소중함을 몰라. 제가 드리니까 하는 얘기가 달력 집에 있대. 그래도 남창규 한의원 달력은 좀 특별할 텐데 그래도 안녕하세요. 왜 오셨어요? 그래 필요 없대요. 그런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박영수 사모님이 찾고 있잖아. 그런 맥락에서도 보면은 없어 봐야지 부재가 뭐요? 그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킨다는 의미 속에서도 그렇고
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이게 달력이 중요하냐? 남창기 원장의 외모가 중요하지. 저만 바라보세요. 아셨죠? 저기다 써붙여는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또 달려서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 나 원래 맨날 나와서 예, 원래는 제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2022년 그에는 남창규 한의원 달력은 없어요. 다만 뭐는 똑같아. 밑에 거는 똑같아. 밑에 있는 남창규 한의원 진료 시간에 대한 부분 제가 잠깐 써놔. 오늘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자 화장실 갈 때는 좀 밑에 좀 보고 가세요. 이 돌덩이도 좀 보고 누구한테는 거치작거리겠지만은 그래서 남창기 한의원 2022년도에는 달력이 없어요. 요것만 참고하세요. 평일은 오전 8시 15분에서 낮 12시 오후는 2시부터 4시 진료 마감입니다. 남창규는 4시에 퇴근해요. 토요일은 12시까지 접수를 받고요.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2시까지다.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오셔야 된다.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이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월요일이라든지 제가 집중 진료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오전에도 공휴일이지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남창규를 치시거나 유튜브에서 남창규 한의원을 치시면은 제가 그렇게 공휴일이지만은 진료하는 날에는 또 알리기도 한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